안녕하세요. 아콘소프트 이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와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콘소프트는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현재 금융, 공공, 엔터프라이즈, SMB까지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오늘 이 첫 세션이라 처음부터 무겁게 갈까 그러면 너무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워밍업하는 측면으로 첫 세션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편안한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의 특히 공공시장에 큰 일이 하나 벌어졌죠.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공공 시스템을 전환한다. 불과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AI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럼 AI의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파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편안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도 AI가 아마 가장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또 AI 관련된 특별한 분도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투자와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투자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파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좀 전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AI. 우리는 AI 시대로 지금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른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AI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AI와 좀 전에 이제 우리 분과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했지만 파스가 정말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AI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AI의 핵심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AI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나 대국민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LM 같은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반 기술을 활성화하는 것인가? 아마 다 중요한 걸 것 같아요. 자,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클라우드 기술이 탄생하고 상용화돼서 쓰여지게 된 게 이제 사실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대한민국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고, 기업에는 이미 많이 좋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도 2023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이 클라우드 기술이 기업에는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통해서 기업들은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하나씩 지금 엄청난 파워의 컴퓨터를 주머니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바로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주문, 여행,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는 모든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혁신적인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정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넥스트 반도체의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스 기업을 10,000개를 육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해왔죠. 근데 지금은 그냥 사스가 아니고 이제 AI 사스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AI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리소스에 대한 부분, 또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AI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이제 파스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AI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DevSecOps, 예전에는 이제 DevOps라고 해서 개발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Sec이라고 하는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바로 보안을 강조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첫 번째 변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SaaS 입장에서는 SaaS는 절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aaS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그 SaaS는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SaaS도 AI로 진화를 하고 있고 AI SaaS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즉 파스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클라우드가 인프라 중심의 어떤 클라우드였다면은 현재는 우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서비스로 다양한 형태로 확대가 되고 있고, AI 시대의 이 클라우드 기술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AI 서비스로 진화가 될 것이고, 기업, 기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진화될 거예요. AI 서비스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할 때 아마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겠죠. 우리 과거의 클라우드는 사실은 첫 번째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했던 그 경험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이슈부터 사실 클라우드가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자동화하고, 그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끊기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시대는 기업과 조직의 디지털 전환, 이 단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아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한 기업 혹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미래를 예측하고 하기 위해서 AI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클라우드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그 클라우드 기술 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AI 시대에 또 클라우드가 중요한 역할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의 역할인데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다음에 뭐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쓰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을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클라우드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큰 여정을 시작했고, 2030년까지 뭐 정부의 대부분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의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티브 플랫폼 기술은 첫 번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AI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부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한 방법의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서비스, 즉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게 될 AI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버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서비스의 숙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CI/CD 기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로고를 관리하고 하는 기능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세 번째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사스 서비스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모듈화하고 쪼개가지고 만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특히 AI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만일 AI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통으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 시스템은 폭탄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소스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올해 얼마 전에 국가에서 클라우드 기본계획 4차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파스라는 게 이 AI 서비스, AI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라는 단어가 국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결국에 AI의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빨리 좋은 기능들을 만들고 더 빨리 좋은 기능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일 거예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이고 외면당하는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대시보드를 보시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속도가 어떤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이 AI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술은 무척 중요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AI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모니터링 부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 우리는 사용량이나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용량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 이 시스템에 얼마의 사람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자원을 그렇다고 맥시멈치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리퀘스트 하면은 시스템을 오토 스케일업 혹은 스케일 다운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추가를 위해서 빨리 개발하고 빨리 배포하고 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파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진화된 AI 네이티브, 아까 이제 서두에 분과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AI 네이티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AI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 뭐 좀 전에 다 말씀드렸죠. 개발 테스트 빨리 하는 것,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데이터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죠. 결국 AI 서비스는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비스의 개발, 배포,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무척 중요하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초기 투자를 최적화하는 방법. 이게 결국에는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서비스 혹은 AI 환경을 뭐 중소 스타트업 아니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특정한 클라우드에서만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자동화 기술이라는 거고 이 AI 네이티브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I 파스, AI 네이티브 이런 얘기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AI 네이티브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떻게 AI 네이티브로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AI 네이티브는 아마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즉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은 이기종 간에 아니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즉 하이브리드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옵스, 그다음에 학습을 진화시킬 수 있는 ML 옵스, 뭐 이런 것들과의 어떤 기술적인 통합,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AI 모델의 생애주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 모델을 스스로 재학습시킬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조직마다 보안책이나 통제, 내부 규정, 이런 것들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해서 성공했던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AI 네이티브로 발전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아마 보고 계시는 넷플릭스일 거예요. 넷플릭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장 처음에 도입해서 그 넷플릭스 서비스를 만든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재는 이 넷플릭스는 AI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AI 네이티브로 승화를 시키고 진화를 시켜서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컨텐츠 개인화를 좀 더 획기적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진화했고, 실시간 추천 알고리즘, 개발, 배포,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도망갈 수 없는 감동과 만족을 주고 있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플랫폼에 탑재를 했어요. 네트워크의 어떤 예측,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이 버퍼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AI 서버 기반으로 리소스와 사용량을 예측해서 특히 이런 것들을 각 나라의 고객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트래픽을 분산, 재배치하고 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도 이 AI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 그리고 자동 복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에어비앤비. 우리 이제 여행을 갈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 예약을 많이 하죠. 이 회사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장 이 플랫폼을 만들 때부터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 AI로 진화를 하는 AI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의 모토는 결국 호스트,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집을 쓰는 고객의 최대의 만족을 위해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슬로건이죠. 가격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동적 가격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개인화된 그 숙소에 대한 맞춤형 엔진, 그다음에 부정 사용 방지에 대한 이런 알고리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요를 감안해서 공급을 즉시 분석합니다. 계절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 번 만든 가격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경쟁사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분석된 거를 가지고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개인화된 숙소 추천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한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전에 예약했던 패턴 분석,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맞춤형 숙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리뷰, 그 숙소를 추천해 주려고 하는 사용자의 리뷰를 분석해서 사람별로 특성을 추천해 주는 방식, 그다음에 부정사용 방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의 계정을 보안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기 거래를 방지한다. 노쇼 같은 것들이 뭐 있나 봐요. 이상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AI 네이티브로 승화시켜서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공유 플랫폼인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는 수요 예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지역별, 시간대별, 계정별 승차 수요를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가지고 날씨, 이벤트,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이 모델을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실시간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할증 요금 계산하는 거, 경쟁 서비스, 경쟁 다른 뭐 리프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서비스와의 실시간 가격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한 분석은 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전사와 승객의 매칭을 하는데도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도, 어떤 승객과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팩트 이런 것들을 다 지금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플랫폼보다는 자신들이 아예 처음부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AI 기술을 접목해서 현재는 미켈란젤로 AI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라는 것을 2000년대 초반부터 적용을 한 대표적인 나라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왜 모든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그리고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현재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국가기관, 민간기관에서 AI를 통한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죠. 특히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를 위한 센터, 흩어져 있던 센터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나 자원에 대한 유지보수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AI를 접목했는데요. 군사작전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훈련 시스템에도 AI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는 국경보안을 위한 AI 기반의 영상 시스템, 사이버 보안 테러, 그리고 위협 탐지, 그리고 대응 시스템, 그리고 재난 대비에도 AI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나사 같은 이런 쪽에서 우주 탐사에 대한 데이터 처리, 분석, 뭐 위성 이미지 처리, 기상 예측, 우주 물체 궤도 추적 등 이런 충돌 예측도 AI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였고 현재는 AI 기술과 접목된 AI 네이티브라는 거죠. 우리 영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도 유럽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일 거예요. AI 기술을 통해서 우선 국가적으로 국가 보건망 서비스를 개편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NH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AI 기반의 환자 진단, 지원 시스템, 의료 이미지 분석, 질병 예측, 의료 서비스 수용 예측 이런 쪽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세무 시스템에 세금 사기 탐지, 자동화 세금 신고 처리, 납세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죠. 뭐 도시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한다든지 환경 모니터링 혹은 오염 관리 이런 쪽에도 AI를 확대해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도 사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되게 이 AI 서비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라든지 의료, 교통,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접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저는 중국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AI의 기반 기술이나 요소 기술에 대해서 가장 먼저 투자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실제로 뭐 심천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냥 AI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CNCF의 아시아를 운영하고 리딩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마 중국은 AI에 뭔가 먼저 꽂힌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일본은 AI의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보다는 AI 서비스를 극대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노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문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제조 분야에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전부터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파스나 사스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먼저 시작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기술 동안 IT 기술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네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파스나 사스를 먼저 도입해서 서비스 관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부분이죠.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스마트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싱가포르를 아마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뭐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만족 시스템, 아주 간단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주 이쁘고 화려하고 깜찍한 UI를 가지고 싱가포르 공항에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한테 만족스럽게 대해주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 전체에 다양한 AI 서비스를 접목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싱가포르의 이 네이션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자원을 발주를 낸 나라가 싱가포르이기도 하죠. 싱가포르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목적은 아시아 내에서 AI 허브를 싱가포르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AI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를 지나서 AI 네이티브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미 서비스로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마 오늘 제 세션은 이제 아까 워밍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세션 이후에 아마 아주 기술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거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죠. AI 인프라 자원을 자동화시키고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서서 이제 정분과위원장님 발표에도 있었지만 파스는 계속 진화를 할 수밖에 없죠. 왜? AI 네이티브로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겠지만 저희 아콘의 칵테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저희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GPU를 쉐어링하는 기능을 저희가 탑재를 했어요. 물론 저희가 이 기반 기술을 자체를 만든 건 아니고 기반 기술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저희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한 케이스인데 이 탑재한 부분에 있어서 이 GPU를 어떻게 하면 이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탑재를 했고 칵테일 포 GPU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의 물리적인 자원을 A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쓰고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B라는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또 C라는 사람이 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여러 사람이 이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은 있지만 한 사람이 큰 작업, 즉 학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큰 데이터를 요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자원을 물리적으로 쪼개거나 버추얼하게 쪼개는 방식을 써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버추얼 GPU라는 방식으로 GPU 자체를 마치 우리가 CPU를 버추얼 머신처럼 쪼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는 멀티 인스턴스 GPU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물리적인 분할을 GPU를 해 나가는 방법이 있죠. 이 MIG라고 하는 방식은 대형 작업에 좀 적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금융권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AI 시대의 파스는 계속 진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고가의 그리고 대용량의 하여튼 많은 것들이 AI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픈 소스. 야, 오픈 소스에도 다 있잖아. 그런 기능들. 오픈 소스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떤 오픈 소스는 개발과 배포에만 특화되어 있고 어떤 오픈 소스는 모니터링에만 특화되어 있고 어떤 오픈 소스는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잘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조직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냐?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전문가가 나는 무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오픈 소스를 쓸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조직들은 아마 한정적으로 아까 인재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상용화된 플랫폼 그리고 AI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장표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야,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네이티브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비교해줘.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추가를 해봤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 AI 네이티브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당연히 개발의 효율성 그리고 인프라 자원에 대한 안정성, 모니터링,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그다음에 개발도 빨리 하고 배포도 빨리 하고 그리고 당연히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버전업 이런 거를 혁신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모니터링 하는데 24시간 365일 엄청난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AI 파스는 데브섹옵스가 기본인데 보안에 대해서도 아마 보안 전문가, 보안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같은 경우는 서비스 중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 올라간다 이거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누군가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개발을 플랫폼에 특화된 형태가 아니고 그냥 소위 얘기하는 날코딩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메인터넌스, 업그레이드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았죠. 이 시대는 우리가 거스른다고 거슬러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대를 우리는 즐겨야 되겠죠. 그 시대를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기반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거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